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요, 여러분들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고려의 사회. 자, 사회가 나오는데 사회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신분제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봐요. 자, 고려의 신분제도 사회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 많은 걸 나눌 필요는 없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먼저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지배층이 됩니다. 지배층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중앙의 지배층이 있어요. 중앙의 지배층. 자, 중앙의 지배층은 누구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귀족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중앙에선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한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위 관료층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세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앙에서 발달한 세력층을 본다라면 제일 먼저가 여러분들 이 호족은 왜 가로를 여기다 쳤냐? 솔직히 말하면 호족은 고려 건국의 중심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중앙에 올라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호족은 중앙이라기보단 지방의 세력가들이죠. 그리고 이 호족 중에서 중앙으로 올라와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벌 귀족.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벌 귀족들은 결국 누구한테 무너졌느냐? 무신들한테 무너졌죠. 그리고 자, 무엇이 되고 나서 원간섭기가 되고 나서는 이제 누가 새롭게 등장을 했냐? 권문세족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중앙에서 자, 이 호족이 중앙으로 올라가면 문벌 귀족이 되지만 지방에 있으면 향리가 되는데 이 향리 중에서도 솔직히 호족 출신 향리는 상층 향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층 향리들은요, 언제든지 과거를 통해서 무엇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 중앙의 귀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상층 향리들이 되는 겁니다. 높은 향리들, 상급 향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재에다 아예 상급 향리라고 썼으니까 상급 향리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과거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냐면 신진사대부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진사대부가 마지막에 이 권문세족과 좀 대립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고위 관료로서 자신들의 세력을 표현하고 고려를 지배해간 사람들이에요. 주로 개성에 많이 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누구냐면 여기는 문벌 귀족, 그 다음에 권문세족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활용하냐면 음서. 음서라는 것은 아버지가 5품 이상이면 과거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음서라는 특권은 5품 이상 고관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형제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요. 손자 심지어는 외손자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5품 이상 고관한테 주는 땅을 공음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음전이란 땅은 세습까지 됩니다. 이런 걸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배층이 되는 거죠. 사실상 고려의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배층의 또 하나가 중간계층, 중류층이 있어요. 자, 중류층이 있는데 중류층은 크게 중앙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누가 있었느냐? 이제 하급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자, 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급 관리들이에요. 중앙 관청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이고 그 다음이 설이 말고도 또 누가 있냐면 남반이라고 했고 궁궐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 하급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일하는 중류층이 됩니다. 중간계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고대에는 이 중류층은 없었는데 고려 때 생겨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누가 있냐면 자, 이제는 상급 향리가 아니라 지방의 하급 향리들이 있어요. 이 하급 향리들은 지방의 관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 실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보통 지배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특별하게 재밌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피지배층이 있죠. 지배층이 있다면 당연히 피지배층도 있겠죠. 피지배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이제 일반 상민, 양민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 상민, 양민들이 있는데 양민들 중에는 여러분들 양민들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백정들이 있습니다.
백정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이건 일반 농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백정하면 소 잡는 사람 임꺽정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정을 하는데 갑자기 날 보면서 백정 왜 날 보면서 백정을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려시대 백정은 바로 뭐냐? 일반 농민층. 국가의 세금을 대부분 다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층 양민이 있습니다. 하층 양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하층 양민도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향하고 부곡은 신라 때부터 있었고 농사짓는 하층 양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는 고려 때 처음 생겼는데 수공업자 하층 양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사는 지역이 다른 이름이 아예 정해져 있다. 향, 부곡, 소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게 나오게 된다. 이게 양민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층 양민은 천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은 양민이에요. 헌데 그 동네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죠. 노비라면 뭔지 알죠? 물론 노비에도 두 가지 노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노비, 또 하나는 물론 사노비 같은 노비들이 있어요. 공노비는 국가 소속의 노비, 사노비는 개인 소속의 노비. 이 노비들의 입장은요. 상속, 매매, 증여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비의 삶은 엉망이죠. 자, 그런데 고려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고대 같은 경우는 한번 신분이 정해지면 거의 변동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고려는요, 신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중류층까지를 정호층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류층이 정호층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과거 시험을 봐갖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이렇게 완전 지배층. 그래서 바로 뭐 중앙의 귀족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피지배층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백정층인들. 이런 일반 백정이었는데 법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이 양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일반 향, 부곡, 소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동네가 몽골 침략기에 공을 세워요. 우리가 몽골 침략기 대외 관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인철서, 처인부곡 이런 동네가 있었죠. 그런 동네는 일반 양인층, 일반 동네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비. 자, 천민 신분이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무신집권기의 이음인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고려는요, 일천즉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 천민이면 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음이는 아버지는 소금장수, 그 다음에 어머니는 옥령사라는 절의 여자 종이었어요. 그래갖고 얘는 바로 뭐냐? 신분이 천민입니다. 근데 얘는 뭐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고려에서 넘버원, 왕은 아니지만 신하들 중에서 넘버원이 됐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고려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이렇게 신분 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 가볍게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또 간단하지만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고려의 사회에서 자,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사회적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향도라는 게 있어요. 향도. 향도는 향자가 마을 향자입니다. 그리고 도자가 무리 도자예요. 마을의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냐? 매향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매향. 매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월 15일 같이 15일 날 보름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미륵부처한테 비는 거예요. 미륵부처가 바로 누구냐면 미륵부처라고 하니까 가끔 대단한 궁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봤는데 잠깐 태조 왕건은 진짜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한 것 같은데 그걸 진짜로 본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자, 매향이라는 거 그건 뭐냐면 미륵부처. 미륵부처가 미래의 부처예요. 미래의 부처인데 이 미륵부처가 언제 오느냐? 세상이 어지러워져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부처예요. 그래갖고 미륵부처는 미래불입니다. 그러면 궁예가 미륵부처의 화신이 맞으면 아니야. 왜냐하면 미륵부처는 미륵교리 사상에 의하면 아직 조금 오시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6억 년, 56억 5천만 년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지구 나이가 이제 46억, 47억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구 나이보다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이번 생에는 안 와요. 여러분들이 미륵 같은 거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그 미륵한테 비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매양이라는 것은 보름날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향나무, 냄새가 좋은 나무 있어요. 가볍고. 그 나무를 사서 그걸 바닷가에다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륵부처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거라는 그걸 매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바로 그 미륵이 세상을 구원하라 했을 때 저 잊어버리고 저도 좀 구원해 가십시오 라고 비는 거예요. 이런 매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던 것이 바로 향도가 된다. 그래갖고 고려 초에는 무슨 행사를 하느냐? 불교 조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양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냐면 절에서 그러니까 절을 짓는다라든가 큰 사찰을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사철이 아니지 사찰이죠. 자, 사찰을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탑공사 같은 걸 할 때 그런 노동력을 대주는 그런 조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가면서 얘기가 달라져요. 마을 청년들이 맨날 절에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을 공동체로 발달하게 됩니다. 마을 공동체로 발달하면서 바로 무엇이 되느냐? 그 마을에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여 매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해주는 단체로 바뀐 게 바로 향도다. 향도라는 단체가 나오면 여러분들 고려시대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성의 지위예요. 우리나라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 대단히 높습니다. 뭐가 높느냐? 여성이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 집안의 대표 주자인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 상속도 균등하게 갑니다. 재산 상속을 균등하게 간다는 게 뭐냐?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남존여비가 너무 심해갖고 남자 중심 사회여갖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동생에다 아들 먼저 호족에다 올려요. 아니에요. 태어난 순서대로 호족에 올려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어떻게 되냐? 딸, 아들,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나면 딸, 아들, 아들, 딸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건 남기 여가온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 필요 없고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어요. 왜 처가살이가 일반적이냐? 음서 대상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음서의 대상에 사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손자도 들어갑니다. 물론 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벼슬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는 무엇을 하면 벼슬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 자기가 공부를 잘해갖고 과거 시험에 잘 보면 벼슬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애시당초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 아버지가 오품이상이야.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귀족이야. 그럼 벼슬에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실력도 빵빵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그 오품이상 고관집 딸을 꼬셔갖고 장가를 가면 벼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한 경우에는 사위가 여자 집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갖고 처가살이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도 재혼도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기억하려면 고려시대 여성은요 무엇 하나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었느냐? 벼슬자리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벼슬자리. 그리고 제사도요. 제사도 제사도 뭐라고 하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뭐 더 준다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시대. 그래갖고 고려시대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였잖아. 조선전기. 물론 조선전기 가면 재혼을 좀 금지시키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조선전기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꼭 알라고 하냐면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옛날 전통이 좋았는데 남자 위주의 사회. 우리나라는 원래 남자 위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세계적으로 높았던 나라예요. 근데 조선 후기 넘어가면서 성리학이 이 나라에 정착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원래 괜찮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봤다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고려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귀족이라고 돼 있어요. 음서 혜택을 누렸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류층, 중간계층입니다. 나에 속한 사람들은 공중실무나 지방행정을 담당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민층이 있습니다. 양민층은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했다. 세금은 일반 양민층, 상민층이 다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민, 향소 부곡 사람들이 있었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소 부곡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하층 양민으로서 다에 속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가라 사이의 이동은 제한적이지만 가능했다. 이동은 가능은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4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가족제도와 관련된 제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얘기하는 건데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맞습니다. 큰아들 위주로 재산이 무슨 소리예요? 똑같이 나눠줘요. 그 다음에 사위 외손자에게도 음서 혜택이 있었다. 그래서 처가살이가 많아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호적에서 자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재하였다. 이것도 맞죠. 이렇게 해갖고 고려의 사회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특별하게 재밌는 부분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